네, 오늘 모신 분은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요즘 SK텔레콤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. 네. 이번 유심 해킹 사태에서 유출된 정보, 그다음에 SKT 내부 정보 해가지고 지금 뭐 상당한 종류가 여러 종류인가 봐요. 네. 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 유심 해킹 사태로 이제 뭐 내부 정보까지 이렇게 뭐 유출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이제 2,500만 명 이렇게 피해도 좀 막심한 네. 상황인데 이런 핵심 정보들이 또 유출돼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좀 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지금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SK텔레콤 지금 최근에 뭐 주가도 안 좋지만 이게 이제 그 유심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비용이 상당히 좀 크게 들 걸로 보이고 아마 유심 교체 비용만 해도 그 한 계산해 보니까 한 최대 2천억 정도, 이렇게 한 8천원 엄청나네. 정도 만약에 잡으면 2,500만 명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준다고 치면 그렇죠. 근데 물론 그게 다 비용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근데 또 약간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집단 소송 그렇죠. 뭐 리스크도 있고 이런 이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비용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까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어쨌든 이제 주가가 뭐 계속 빠지진 않고 있고 약간 이제 진정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SK텔레콤의 요 사건 자체는 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옛날에 LG 플러스도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랬죠. 그때도 한 3개월, 이게 결과 나오는 데만 3개월 걸린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어떻습니까? 이 유심 교체가 되면은 뭐 그 더 이상 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? 근데 이게 이제 그 SK텔레콤 측에서는 유심 보호 서비스 요거를 좀 계속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. 근데 왜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유심이 이제 이게 해킹이 됐으면 그 유심 가지고 그 해킹된 걸 가지고 이제 복사폰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이렇게 이제 네. 다른 폰에 심어가지고 음,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하면 그거는 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오늘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도 유심 교체는 안 하고 그 보호 서비스만 좀 가입을 했다 하는데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는 건 또 그렇죠.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유심 교체를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유심 교체 하시면서 보호 서비스 요걸 좀 같이 해야 아마 이제 그런 이제 해킹 후에 복사까지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교체하면서 보호 서비스까지 좀 가지 않을까. 근데 이거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너무 오래 걸리죠. 지금- 아까 말씀하신 네. 그 뭐죠? 유심 가격만이 아니라 그걸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그 인력도 네,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2,500만 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유심 뭐 그 칩도 재고가 지금 당연히 뭐 이게 많이 그렇죠. 있을 리는 없잖아요. 당장은 2,500개, 5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쨌든 좀 불편함은 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뭐 KT라든가 U+, LG U+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 걸로 봐야 될까요? 지금 일단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이동하니까. 뭐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내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제 위약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옮기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 어차피 이제 계약 기간이 다가왔다.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제 주변에도 아 그냥 옮길까? 이런 분들이 실제 계세요. 왜냐면 참 사실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사실 뭐 SK가 더 좋고 KT가 뭐 더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뭐 이 통화 품질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뭐 오랫동안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 계속 쓰시다 보니까 뭐 SK텔레콤 쓰시고 KT 쓰시는 건데 이게 정말 품질 차가 좀 많은데 아 이참 옮겨볼까 뭐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SK텔레콤 좀 이런 신뢰가 좀 떨어진 상황이니까 아마 옮기려는 그런 수요는 좀 있을 거는 같아요. 그래서 요새 주가 보시면 뭐 이 알뜰폰 회사들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그게 결국 좀 옮기려는 걸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옮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얼마나 옮기실진 제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
좀 옮기려는 수혜 자체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점유율이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KT하고 LG플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SK텔레콤 외에는 대체제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 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동안 보안에 대해서 너무 SKT가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,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. 그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어요. 네. 이런 것들이 결국 또 SKT한테는 또 큰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안 회사들에게는 또 수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. 어떤 상황입니까? 그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꼭 한 번씩은 이렇게 보안 문제가 꼭 터지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. 근데 이게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발생해서 좀 불안감을 주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더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닌데 이제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건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. 너무 좀 안일하게 그동안 좀 대응한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은 좀 뭐 SK텔레콤 측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근데 결국엔 보안주가 계속 좀 시장에서 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KT나 LG 플러스도 그냥 구경만 하진 않을 거고 예. 앞두고 하면서 그죠. 뭔가 점검할 것 같은데. 더 투자를 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LG나 KT한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1등이니까 여기를 좀 노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KT, LG플러스에도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보안 투자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, 그러면 당연히 보안 수요는 증가하고, 그리고 이게 꼭 이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도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그 수많은 사실 뭐 기업들의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유출되면 또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보안사도 있지만 국내에 이제 상장된 그런 다양한 기업들도 당연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주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가는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노출이 다 됐으니까 이때 오히려 사야 되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역발상 투자를 뭐 물론 할 수도 있는데 SK텔레콤이 어쨌든 이게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. 이게 지금 당장 근데 뭐 이것도 극복하겠죠. 언젠간 극복할 텐데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, 그리고 SK텔레콤 말고도 대안주가 되게 많아요. 이게 SK텔레콤의 장점이 그거잖아요. 고배당. 네. 근데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배당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 봤을 때 굳이 SK텔레콤을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지, LG 플러스도 있고 뭐 증권주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이거보다도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고, 그리고 한번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좀 타격 입으면 그게 좀 쉽게 회복은 안 되거든요. 어느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, 그래서 SK텔레콤을 지금 뭐 안 빠지니까 이제 악재 다 반영됐으니까 더 이상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리고 제가 아까 뭐 2천억 정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순 계산이고 그렇죠. 얼마만큼 비용이 들지는 사실 알 수가 그렇죠. 없어요. 거기다가 이럴 수 있죠.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게 조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. 또 소송이라든가 각종 문제들이 연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면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이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. 그래서 저는 통신주는 괜찮게 봐요. 뭐 KT나 LG 플러스는 워낙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괜찮게 보지만 SK텔레콤은 좀 당분간은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속 그냥 일단은 관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요즘 또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 게임주, 특히 엔터주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한령이에요. 그렇죠. 아니 아시죠? 실체가 네. 있나 없나. 그러니까 맞아요.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조금씩 뭐 얘기 나오다가 결국 안 돼 버리고 했는데, 근데 이번엔 진짜 좀 돼가는 것 같은 게
원래 사실 한한령은 중국은 인정 안 합니다. 그렇죠. 자기네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. 근데 사실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있었던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K-pop 아티스트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. 그렇죠. 빅뱅이 2016년 콘서트 하고 나서 그 후로 K-pop 아티스트가 가서 한 적이 없어요. 아, 지금 거의 9년째거든요.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거 자체가 한한령이죠.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옛날에 아마 그 별에서 온 그댄가요? 뭐 엄청 히트쳤던 그 드라마 그랬죠. 중국에서 인기 많았잖아요. 그렇죠. 그때 그래가지고 막 야, 치맥하는 맞아요. 유행도 예. 근데 그 사드 이후로 중국에 이제 그 드라마 수출된 게 거의 없어진 거죠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만 봐도 한한령이 실제 있었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국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외국 국적 가진 K-pop 아티스트가 그 중국에서 일부 공연한 적은 있어요. 예, 국적이 좀 약간 이제 그 국내가 아니라 이제 이 해외 국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내 국적의 K-pop 아티스트가 9년 동안 공연한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펙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. 이 남성 보이 그룹인데 전원이 다 국내 국적을 갖고 있고 5월 말에 중국에서 이제 공연하기로 확정이 됐다는 보도가 딱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올해 또 드림 콘서트라고 이제 K-pop 아티스트가 모여서 이제 합동으로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것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진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. 그리고 아시겠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중국은 이 드라마를 볼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정식 유통이 안 되는데 근데 봤나 봐요.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기관지 항구시보에서 폭삭 속았수다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만 봐도 한국의 이제 그 컨텐츠를 일단 이제는 한한령을 해제하고 좀 들여다보고 아니면 좀 이제 중국 내에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중국이 절대 공식적으로 언급 안 합니다. 한한령 해제합니다. 이런 얘기는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만 봐서는 한한령 해제는 좀 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